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이 불확실해지자 명 씨가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지켜달라 부탁했다고 말하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이준석 의원이 알았다고 하며 공표조사 하나를 달라고 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 의원은 JTBC에 여론조사로 입증하라는 원론적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4월 11일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경쟁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준석이가 하도 윤한홍이고 정진석이고 막 그 정진석이 고대거든. 그거 물고 난리 났다대.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애가 막 찔러 들어오고 막. 정진석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에게 다시 한번 김영선 공천을 돕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선이 내가 그래도 네가 지키라 하니까 알았다 하는데 공표조사 하나 달래. 예,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큰 이야기를 하지. 알겠지? 김 전 의원이 앞서는 공표조사 결과를 주면 공천관리위원회에 건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 명 씨는 여론조사 업체 P&R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없을까? 잘 나오고 있다고. 잘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핵관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지금 뭐 윤핵강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날라갔어. 날라갔어. 공표조사 결과는 김 전 의원이 상대 후보보다 16%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관위 결정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전략 공천은 기본적으로 월등한 후보가 받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로 그걸 입증하라는 원론적인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째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경기 수원은 겨울을 통틀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서울도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열차 운행이 30분 넘게 늦어지며 출근길도 연이틀 마비됐고 도심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선생님까지 등장했습니다. 수백 가구의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곳곳에서 사고도 속출했는데 첫 소식 김희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현재 폭설로 인하여 세부도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고객님들께서는 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수인 분당선 모습입니다. 열차 운행이 30분 넘게 밀리면서 사람들로 가득 찬 겁니다. 벽쪽으로 바짝 붙어서 이동하시고 저 안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우측으로 이동하세요. 이용객들은 열차를 타지도 계단을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밤사이 쌓인 눈에 시민들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너무 멀리서 와가지고 오늘 출근길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롱패딩을 입고 왔는데 오늘까지 서울에는 28.6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많은 눈이 내린 걸로 기록됐습니다. 어제는 평소처럼 나왔다가 너무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온 것 같아요.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리면서 차들도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전 한때 북악산길과 삼청터널, 인왕산길 등 서울 시내 도로 6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 이가혁 기자도 제주도 출장을 갔다가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제주공항은 특히 결항편이 속출해서 표가 나오길 기다리는 탑승객들로 지금 붐볐다고요? 네, 저는 지금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층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면서 오늘 평일인데도 마치 휴가철처럼 많은 승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면 딜레이드, 그러니까 지연됐다는 표시가 잔뜩 써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의자를 한번 좀 비춰주시죠.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빠졌다 해도 저렇게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승객들이 새로운 표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제주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 총 11편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주로 목적지가 서울 김포나 강원 원주같이 폭설 피해를 입은 곳들로 가는 그런 항공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제 훨씬 더 많은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점입니다. 어제 이곳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31개 편을 비롯해서 총 46개 항공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어제 결항을 겪은 손님과 오늘 결항을 겪은 손님까지 계속해서 공항에 모이면서 새로운 항공편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결항 때문에 하루 더 제주도에 머물게 된 승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청주로 갔다가 거기서 뭐 KTX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제 왼쪽에 항공사 카운터 한번 보시면요. 지금 당사 결항편 승객분들의 하나여 대기 접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항공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오늘 출발 또는 내일 출발하는 항공편을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쉽지 않고요. 어제 뭐 표를 미리 샀다가 결항을 겪은 취소된 승객들이 그나마 빈자리가 나면 대기 순번에 따라서 항공사 연락을 받고 탑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민들 불편이 크겠군요. 이가혁 기자도 빨리 상암으로 출근을 해야 할 텐데 제주는 지금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폭설뿐만 아니라 강풍도 문제인데요. 이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이 이틀째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제가 해안가에서 취재를 하다가 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정말 센 바람을 저도 겪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확실하게 항공편 운항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 비행기를 타시려는 손님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민영 앵커 말대로 저도 빨리 표를 구해서 내일 상암동으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고 특히 수출이 크게 휘청일 걸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오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달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이달엔 동결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깬 깜짝 인하였습니다. 한은이 2번 연속 금리를 내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두 차례 연속 인하에 이어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3개월 안에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 금통위원은 지난달 1명에서 이달 3명으로 늘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금통위 회의에선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은 집행부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건 20년 만인데 두 차례 금리 인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 1,400원 수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가 4분기 주춤해진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자극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골프를 둘러싸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2기 골프 외교에 대비해 연습을 시작했고 8월 24일 이전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못 박았었는데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8월 초 대통령 휴가 때에도 골프 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겁니다. 김 장관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다가 대통령과 함께 골프 친 부사관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날짜가 8월 8일과 9일 지난 여름 대통령 휴가 기간인데요. 골프를 치셨다고 합니다. 이틀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할애를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며 함께 골프를 친 장병들이 영광된 자리라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야당은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에 대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8월 24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 이전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철호 수석께서는 그 8월 24일 현재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 날이 첫 번째인데 그 이전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답변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매주 골프를 치지 않았냐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야당 주장에 결국 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